백경민 씨가 급성 당뇨로 쓰러지기 전 출산 후 첫째 날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웬 새벽에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요. 백경민 씨가 급히 마트를 찾은 이유는 바로 음료수? 각종 탄산음료를 가득 담습니다. 전 탄산음료 안 좋아해요. 탄산음료를 그냥 밤에 그냥 먹은 게 아니라요. 그냥 그걸 계속 밤새도록 들이키는 거예요. 당시 음식이 먹히지 않고 거부 반응이 오자 유일하게 당겼던 음료를 집안 곳곳에 두고 마시기 시작했다는데요. 자다가 저렇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목이 위에다가 말랐어요? 음료수를 진열을 해놓고 잤어요. 아기 낳고 와가지고. 저게 마시고 싶었다는 거죠? 네네네. 밤낮 없이 집착적으로 액상과당을 마셨던 백경민 씨. 원인을 알 수 없는 갈증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살 것 같네. 왜 이렇게 당겨 땡기냐? 어떤 느낌 때문에 드시는 거예요? 다갈. 그러니까 정말 계속 목이 마른데 물은 싫고, 물은 싫고. 아마 당뇨가 있어서 갈증이 생겨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물은 싫으니까 싫고. 음료수를 드시고 더 혈당이 올라가고. 네. 평소 음료를 즐겨 먹지 않았는데도 경민 씨의 몸이 원했답니다. 다른 음식은 모두 속이 미식거리며 거부 반응이 왔지만 유일하게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액상과당 음료수였다는데요. 사건 당일 출산 후 둘째 날 애써 기운을 차리며 아이를 돌보던 때였습니다.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자 노력했다는데요. 이어진 설사와 구토로 속이 안 좋아 액상과당 대신 마셨던 이온 음료. 정말 힘드셨겠어요. 출산만 해도 몸이 힘든데. 그치. 모유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온 음료에 의지하며 버티고 있던 그때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 경민 씨를 괴롭혔습니다. 어디가 불편한 거지? 화장실. 화장실. 소변을 자주 보셨구나. 또 물을 이렇게. 이게 설사도 하고 막 하니까. 네네네. 다음, 당뇨, 다갈. 종일 음료수를 마시니 소변이 계속 마려운 단뇨 증상이 나타난 건데요. 하루에도 몇십 번씩 화장실을 갔답니다. 소변 보고 또 마시고 또 당이 들어가니까 또 악순환으로 또 소변으로 당이 나오고 계속 반복이. 악순환, 진짜로. 그날 밤이 된 후 음료를 마시고 있지 않아도 계속 소변이 마려운 증상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데요. 막 음료수를 막 계속 들이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화장실을 간다고 생각을 했지. 내가 무슨 병이 있나? 이런 생각은 일도 안 한 거죠. 그냥 당연히 음료수를 먹으니까.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화장실 가면 막 쓰러질 것 같고 막. 당시 본인은 느끼지 못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당이 치솟으며 찾아왔던 다갈, 다음 단뇨 증상이었습니다. 결국 경민 씨가 출산 48시간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은 급성 당뇨 때문이었는데요. 상황이 되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쓰러지기 전에도 아무도 그걸 인지를 못한 거죠. 그냥 아기를 낳았으니까 힘들게 쓰려니. 급성 당뇨 이후 경민 씨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4층 창문을 다 열어놓고 우리 애를 업고 승우야 그냥 뛰어내릴까? 여기서 그냥 떨어질까? 막 이런 얘기를 우리 애한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창문을 못 쳐다봤어요. 진짜 떨어질까 봐. 한순간에 당뇨 환자가 되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다는데요. 감히 우리가 뭐 저 상황을 이해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말도 못하죠, 뭐. 주사를 맞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주사를 계속 맞는 게 너무 힘들어서 신랑이 주사를 놔주고 출근하면 그 주사를 또 제가 중간에 밥 먹을 때마다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잤어요. 주사 맞기 싫어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페인처럼. 급성 당뇨가 오며 경민 씨의 췌장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 당뇨가 생겼는데요. 매일 정해진 양을 채워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이제 췌장의 기능이 정상이면 우리가 먹는 거에 따라서 인슐린이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췌장의 기능이 떨어졌거나 망가졌기 때문에 저렇게 인위적으로 몸 밖에서 인슐린을 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시간 맞춰서 주거나 음식에 맞춰서 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인슐린을 한 20년, 30년 맞으신 저희 아버지도 배 쪽에 더 이상 넣을 데가 없어서 딱딱하세요. 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이 겪어야 했던 인슐린 주사 지옥. 제때 주사를 맞아야 했기 때문에 가족들도 함께 경민 씨를 챙겼는데요. 여보, 물 좀 많이 마시자. 인슐린 주사 지금 맞아야지. 힘들어. 나 이제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지? 당뇨가 그런 거라며. 혈당 안 잡히면 계속 주사 맞고 약 먹고 못 고친다며. 내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나한테 왜 이런 병이 온 거야? 고작 그깟 음료수 하나 마셨다고? 여보, 나 진짜 억울해. 진짜 억울해. 아니야, 괜찮아질 거야, 경민아, 어? 둘째 난 지 얼마나 됐다고. 품에 안고 키워보지도 못했는데. 경민 씨도 가족들도 고통스러웠던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음이 지금도 엄마는 마음이 찢어지세요. 지금도 아픈 딸. 지금도 그래요.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막 또 재원 보시면서 우시네. 아유, 눈물 너무 많이 흘리신다. 아이고. 아, 이거 아끼는 건데. 아 그래요? 빌려주세요. 아유. 정말 마음고생이 많으셨구나 싶은데 그런데 당뇨병과 우울증도 관련이 깊을까요? 당뇨인의 경우 우울증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성인 4명 중 1명은 심각한 우울 증상을 호소할 정도니까요. 많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의 감정은 뇌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과 그다음에 도파민 등의 기분을 조절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면서 그런 것과 상호작용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데요.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그리고 또는 막혀 있으면 원활한 뇌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우울증이 쉽게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을 혈관성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해야 하는 혈당 체크, 식이요법, 운동에 대한 어떤 압박감, 부담감, 그리고 당뇨 관리를 하면서 오는 그 사회생활의 제약 등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고혈당 상태에서는요, 우울증의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 수치가 상승해서 신체적으로도 우울증에 잘 걸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백경민 씨처럼 치솟는 혈당을 부를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치솟는 혈당의 급습을 부르는 문제는 무심코 마신 한 잔. 그냥 물만 뭐 이렇게 자주 마시는 사람 저도 주변에 많이 못 봤고, 물보다는 그냥 액차류 종류 중에서 음료수 아니더라도 커피. 요거 달고 살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성인 기준 당류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50g입니다. 바닐라 라떼, 아이스로 한 잔만 마셔도 당이요 20g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온 음료, 운동 후에 많이 마시게 되는데요. 500ml 기준으로 평균 당 25g, 그리고 콜라 500ml만 마셔도요. 당이 무려 40g이 채워지게 됩니다.
당이 안 들어갔다는 제로 슈가 음료들이 참 많아졌던데 그런 거 마시면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 중에서 여러 가지 감미료가 있죠. 그중에서 에리스리톨이라는 성분은 소화기를 자극해서 설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심혈관 질환 가능성을 높인다는 이슈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로 슈거 음료 속의 다양한 인공 감미료는 인슐린 저항성을 촉진해서요, 당뇨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제로 슈거라고 해도 너무 의존해서 마시는 것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